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란 적 있으십니까? 언제 이렇게 늙었지?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굽어가는 허리. 거울 속 낯선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한숨을 쉽니다. 아, 나도 이제 늙었구나. 요즘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좋았는데, 요즘 애들은 나를 꼰대 취급하더라.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픕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바쁘다며 전화도 잘 받지 않습니다. 거리를 걸으면 젊은이들이 당신을 비켜갑니다. 마치 당신이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그래서 당신은 점점 더 집 안에만 틀어박히게 됩니다. TV만 보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냅니다. 이게 노년인가? 이렇게 쓸쓸하게 늙어가는 건가? 차라리 젊었을 때 죽는 게 나았을까? 하지만 오늘 기원전 44년 로마에서 84세의 나이로 펜을 든 한 노인이 당신에게 놀라운 진실을 말합니다. 노년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젊음보다 노년이 훨씬 더 행복하다. 늙는다는 것은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로마 공화정 최고의 웅변가, 원로원, 의원, 집정관, 철학자. 그는 84세의 나이에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노년에 관하여. 이 책은 인류 역사상 노년에 대해 쓰인 가장 위대한 책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어르신들에게 읽히고 있는 영원한 고전입니다. 키케로는 이 책에서 노년에 대한 4가지 오해를 하나씩 부숩니다. 그리고 증명합니다. 노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시기라는 것을. 오늘 이 영상에서는 84세 키케로가 발견한 노년의 4가지 축복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 진실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노년이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오해, 노년은 무능하다. 기원전 44년 로마 원로원 84세의 키케로가 연단에 섭니다. 젊은 원로원 의원들이 수군댑니다. 저 늙은이가 또 왔네. 이제 그만 좀 쉬지. 나이가 몇인데 노망난 소리만 하지 않으면 다행이야. 하지만 키케로가 입을 열자 원로원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84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힘차고 명료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그 누구보다 정확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웅변은 젊은 시절보다 오히려 더 깊이가 있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원로원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젊은 의원들조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키케로는 자신의 서재에서 펜을 듭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합니다. 노년에 관하여.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노년은 무능하다고, 일을 할 수 없고, 생각이 느리고,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나는 84세의 나이로 이것을 증명하겠다. 노년은 무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유능한 시기라는 것을. 키케로는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로마의 위대한 원로원은 왜 노인들의 회의라는 뜻인가? 왜 로마는 가장 중요한 결정을 노인들에게 맡겼는가? 젊은이들이 더 똑똑하고 더 빠르다면 왜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는가? 그는 답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힘은 체력이 아니라 지혜이기 때문이다. 진짜 능력은 속도가 아니라 판단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혜와 판단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진다. 키케로는 자신의 삶으로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20대에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열정은 넘쳤지만 판단은 서툴렀습니다. 사건을 맡으면 밤새 준비했지만 종종 핵심을 놓쳤습니다. 40대에는 집정관이 되었습니다. 경험이 쌓이면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80대가 되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경험과 지혜가 그의 모든 판단을 빛나게 했습니다. 복잡한 사건도 본질을 한눈에 꿰뚫어 봤습니다. 정치적 갈등도 균형 잡힌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젊은이들이 흑백으로 보는 것을 그는 수백 가지 색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키케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음의 힘은 근육에 있지만 노년의 힘은 영혼에 있다. 젊음은 빠르게 달리지만
노년은 정확한 방향을 안다. 젊음은 씨앗을 뿌리지만 노년은 수확을 한다. 그는 계속 말합니다. 사람들은 노년이 되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반만 맞는 말이다. 어제 점심 메뉴는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인생의 본질적인 것들은 노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기억한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누가 진짜 친구이고 누가 그저 아는 사람인지,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헛된 욕심인지, 이런 것들은 젊어서는 절대 알 수 없다. 오직 시간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지혜다. 키케로는 84세의 나이에도 매일 글을 썼습니다. 매일 책을 읽었습니다. 매일 사람들을 만나 토론했습니다. 그의 두뇌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에 무능한 사람은 원래 무능한 사람이다. 젊어서부터 정신을 단련하고 지혜를 쌓으면 노년은 오히려 가장 유능한 시기가 된다. 하지만 젊어서 몸만 믿고 살았다면 노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노년의 무능함은 나이 탓이 아니라 준비 부족의 탓이다. 당신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살아온 수십 년의 시간, 그 시간이 당신에게 가르쳐 준 수많은 교훈들, 실패에서 배운 지혜, 고통에서 얻은 통찰, 관계에서 깨달은 진리, 이 모든 것이 지금 당신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이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노년만의 힘입니다. 키케로가 발견한 첫 번째 축복은 이것입니다. 노년은 무능한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지혜가 완성되는 시기다. 두 번째 오해, 노년은 즐거움이 없다. 키케로가 70세가 되었을 때 한 젊은이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 젊은이는 30대 귀족이었습니다. 매일 밤 연애를 즐기고 술과 향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는 키케로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노년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먹고 마시는 즐거움도 없고 육체적 쾌락도 없고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무료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키케로는 잔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즐거움을 오해하고 있네. 진짜 즐거움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젊은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키케로는 설명했습니다. 자네가 말하는 즐거움은 감각의 즐거움이네. 맛있는 음식, 취기, 육체의 쾌락. 하지만 그런 즐거움은 순간적이고 더섭네. 먹는 동안은 좋지만 먹고 나면 공허하고, 술을 마시는 동안은 좋지만 깨고 나면 두통만 남지. 그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중독이네. 키케로는 자신의 하루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일어나네. 정원을 산책하며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지. 그리고 서재로 가서 책을 읽네.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와 대화를 나누는 거야. 점심 후에는 친구들과 토론을 하네. 인생에 관해, 정의에 관해, 우정에 관해. 저녁에는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지. 그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네. 밤이 되면 다시 책을 읽거나 글을 쓰지.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네. 자네가 보기에 이것이 무료한가? 젊은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키케로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쾌락을 쫓고 있지만 그것이 자네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매일 밤 연애를 즐기지만 아침이 되면 공허함만 남지 않나?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지. 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네. 왜 그런 줄 아는가? 진짜 즐거움은 감각이 아니라 영혼에서 오기 때문이네. 키케로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자네처럼 살았네. 연애에 다니고 술을 마시고 향락을 즐겼지. 그때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지. 그런 것들은 진짜 즐거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히려 나를 노예로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60대가 되면서 나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네. 더 이상 술이 필요하지 않았고 더 이상 연애가 그립지 않았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즐거움을 발견하기 시작했지. 키케로는 노년의 즐거움을 하나씩 설명합니다. 첫째, 학문의 즐거움. 젊었을 때는 책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았네. 하지만 지금은 한 문장을 읽어도 그 깊이가 느껴지지. 살아온 경험이 모든 글에 생명을 불어넣네. 이것은 젊은이들이 절대 맛볼 수 없는 즐거움이네. 둘째, 대화의 즐거움.
젊었을 때는 말을 많이 했지만 듣지는 못했네. 지금은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즐겁네.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 이것도 노년만이 아는 즐거움이네. 셋째, 자연의 즐거움. 젊었을 때는 자연을 보아도 그저 풍경일 뿐이었네. 하지만 지금은 한 송이 꽃에서도 우주의 신비를 보지. 한 마리 새의 노래에서도 생명의 경의를 느끼네. 넷째, 손자들과의 즐거움. 자식을 키울 때는 책임감에 짓눌렸었네. 하지만 손자들과는 순수한 기쁨만 나눌 수 있지. 그들의 웃음, 그들의 호기심, 그들의 성장.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네. 다섯째, 회상의 즐거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는 것. 힘들었던 순간들도, 행복했던 순간들도, 이제는 모두 소중한 추억이 되었네. 그것들을 곱씹으며 의미를 찾아가는 것. 이것은 젊은이들이 가질 수 없는 노년만의 특권이네. 키케로는 젊은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즐거움만 보고 있네. 하지만 진짜 즐거움은 깊은 곳에 있지. 그리고 그 깊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네. 젊음의 즐거움은 불꽃 같아서 강렬하지만 금방 꺼지지. 하지만 노년의 즐거움은 은은한 촛불 같아서 잔잔하지만 오래가네. 그리고 그 촛불이 진짜 삶을 밝혀주지. 키케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쾌락이 사라지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그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는 것이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자유와 진짜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 당신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누리는 즐거움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오래된 친구와 나누는 편안한 대화. 손자의 손을 잡고 산책하는 시간. 책장을 넘기며 새로운 생각에 잠기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젊은이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노년의 깊은 즐거움입니다. 키케로가 발견한 두 번째 축복은 이것입니다. 노년은 즐거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즐거움을 비로소 아는 시기다. 세 번째 오해, 노년은 쓸모없다. 키케로가 80세가 되었을 때 로마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했고 로마는 내전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젊은 장군들은 권력을 다투고 원로원은 분열되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모두가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80세의 키케로. 키케로 선생님, 로마를 구해 주십시오. 키케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늙었소. 젊은이들이 해결하시오. 하지만 사람들은 간청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칼이 아니라 말입니다. 젊음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선생님만이 로마를 구할 수 있습니다. 키케로는 마침내 일어섰습니다. 80세의 노구를 이끌고 다시 원로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 시리즈인 필리피카를 시작했습니다. 14편의 연설을 통해 그는 로마의 분열을 막고 독재를 견제하고 공화정을 지켰습니다. 젊은 장군들도 권력자들도 그 누구도 80세 노인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에는 60년 경륜의 무게가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키케로는 노년에 관하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노인은 이제 쓸모가 없다고. 일도 할 수 없고 사회에 기여할 수도 없고 그저 젊은이들의 짐이 될 뿐이라고. 하지만 묻고 싶다. 쓸모가 무엇인가? 힘센 것이 쓸모인가? 빠른 것이 쓸모인가? 아니다. 진짜 쓸모는 옳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혼란 속에서 길을 찾아주는 것이다. 경험으로 실수를 막아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노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키케로는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젊은 농부는 씨를 빨리 뿌린다. 하지만 노련한 농부는 언제 어디에 뿌려야 하는지 안다. 젊은 목수는 빨리 집을 짓는다. 하지만 노련한 목수는 어떻게 지어야 무너지지 않는지 안다. 젊은 선장은 배를 빨리 몬다. 하지만 노련한 선장은 폭풍을 피해 항구로 이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힘이 아니라 지혜가 중요하다. 키케로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나는 30대에 변호사로서 많은 사건을 맡았다. 열심히 일했고 승소도 많이 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본질을 놓친 경우가 많았다. 40대에는 정치가로서 개혁을 추진했다.
선한 의도였지만 방법이 서툴렀다. 50대에는 집정관으로서 로마를 이끌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후회되는 결정들이 있다. 하지만 80대가 된 지금 나는 비로소 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고 누구의 말을 걸러내야 하는지. 이 지혜는 그 어떤 젊음의 힘보다 더 귀중하다. 키케로는 노년의 역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노년은 행동하는 시기가 아니라 인도하는 시기다. 직접 밭을 갈지는 못해도 언제 씨를 뿌려야 하는지 가르칠 수 있다. 직접 배를 몰지는 못해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다. 직접 싸우지는 못해도 어떻게 싸워야 이기는지 조언할 수 있다. 이것이 노년의 진짜 쓸모다. 그는 계속 말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직접 키우지는 못한다. 하지만 손자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할 수 있다. 할머니는 집안일을 다 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가족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다. 노인의 존재 자체가 가족의 뿌리가 되고 안식처가 된다. 이것이 어찌 쓸모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키케로는 사회에서의 역할도 말합니다. 젊은이들은 앞만 보고 달린다. 빠르고 열정적이지만 때로는 방향을 잃는다. 그때 필요한 것이 노인의 조언이다. 멈춰 서서 돌아보게 하고 올바른 길을 가리켜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이 사회에 기여하는 가장 큰 방법이다. 키케로 자신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80세의 나이에도 그는 로마를 위해 싸웠습니다. 펜으로, 말로, 지혜로. 그리고 결국 그는 권력자들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80세 노인의 목소리가 군대보다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로마를 위해, 정의를 위해, 진리를 위해. 이것으로 충분하다. 키케로가 발견한 세 번째 축복은 이것입니다. 노년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다. 네 번째 오해. 노년은 죽음에 가깝다. 키케로가 84세, 인생의 마지막 해를 맞이했을 때 그는 노년에 관하여의 마지막 장을 썼습니다. 가장 두려운 주제, 죽음. 사람들이 노년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늙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이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키케로는 이것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노년은 비참하다고. 왜냐하면 죽음이 가까워지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나는 84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말할 수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키케로는 조용히 설명합니다. 첫째, 죽음은 노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젊은이도 언제든 죽을 수 있다. 전쟁에서, 병으로, 사고로. 오히려 노인은 긴 삶을 살았기에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젊은이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노인의 죽음은 완성이다. 익은 과일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다. 키케로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84년을 살았다. 친구들을 사귀었고 이별도 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냈다. 나의 스승들도 동료들도 심지어 내 딸까지 먼저 세상을 떠났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라는 것을. 그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내 기억 속에, 내가 배운 교훈 속에, 내가 사는 방식 속에. 키케로는 죽음에 대한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죽음 후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영혼이 계속 존재한다면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 무거운 육신에서 벗어나 더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둘째, 영혼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깊은 잠과 같다. 고통도 없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완전한 평화다. 어느 쪽이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는 계속 말합니다. 오히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을 낭비하는 것이다. 주어진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는 것. 해야 할 일을 미루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 84년을 살았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두려움이다. 키케로는 노년과 죽음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노년은 죽음의 대기실이 아니다. 노년은 인생의 완성실이다. 젊은 시절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노년에 이르러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된다.
배운 것들이 지혜가 되고, 경험한 것들이 통찰이 되고, 살아온 시간들이 의미가 된다. 그리고 그 완성을 이루었을 때 죽음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마치 연극이 끝나고 배우가 무대를 내려가는 것처럼 키케로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두렵다. 나도 인간이기에 미지의 것 앞에서는 떨린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다. 감사합니다. 84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 수 있었다는 것, 훌륭한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것, 사랑하고 사랑받았다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이 두려움보다 크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신이 내게 다시 한번 삶을 준다고 하면 나는 받을 것인가? 아마도 받지 않을 것이다. 아니,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 번의 삶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나는 할 만큼 했고, 경험할 만큼 경험했고, 배울 만큼 배웠다. 이제는 쉴 때가 되었다. 키케로는 독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느라 삶을 낭비하지 마라.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라. 매일 아침 이렇게 생각하라.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하라. 미루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깨닫게 될 것이다. 죽음은 적이 아니라 오랜 친구라는 것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끝이라는 것을. 키케로는 84세의 나이로 이 책을 완성한 후 몇 달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권력자들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당당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준비되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84년의 삶, 충만한 삶, 완성된 삶. 키케로가 발견한 네 번째 축복은 이것입니다. 노년은 죽음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삶이 완성되어 가는 시기다. 마무리 노년은 인생의 황금기다. 키케로가 세상을 떠난 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지금도 살아 숨쉽니다. 노년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당신은 지금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주름과 백발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쓸모없어졌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키케로의 네 가지 진실을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첫째, 노년은 무능한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지혜가 완성되는 시기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 그 시간이 당신을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노년은 즐거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즐거움을 비로소 아는 시기다. 감각의 쾌락을 넘어선 영혼의 기쁨을 당신은 지금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노년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가족에게, 사회에게 소중한 나침반입니다. 넷째, 노년은 죽음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삶이 완성되어 가는 시기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을 저주라고 생각하면 노년은 고통이 된다. 하지만 노년을 축복이라고 받아들이면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된다. 오늘부터 당신도 변화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시기에 있다. 주름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주름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온 증거다. 내가 웃고, 울고, 고민하고 살아온 흔적이다. 백발을 보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하얀 머리카락이 내 지혜의 증표다. 몸이 불편하면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몸은 늙어도 내 영혼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그리고 하루를 의미 있게 사십시오.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책을 읽고 생각하십시오. 산책하며 자연을 느끼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노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가장 풍요로운 시기라는 것을. 키케로는 84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 젊었을 때보다, 중년이었을 때보다 지금이 가장 좋다. 왜냐하면 지금의 나는 완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노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노년은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의미 있는 시기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황금기를 살고 있습니다. 노년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완성이다.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노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